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노부부로 보이는 두 명의 사진과 함께 전자발찌가 보인다는 문구도 쓰여 있었는데요.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조두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음날 급반전이 됩니다. 노부부의 사이라고 사진을 소개한 한 네티즌이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라 내 장인 장모라며 내용을 바로잡은 겁니다. 가짜 조두순 목격담을 인터넷에 올린 이 일,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조두순이 소주를 사는 모습이라고 한 사진이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물론 이처럼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 거짓 소문을 유포한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A씨가 올린 글에 해당 노부부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A씨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수의 누리꾼들이 사진과 글 내용을 토대로 노부부가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 속 노부부의 얼굴은 대부분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 데다가 두 사람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정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또 사진을 올린 A씨는 누리꾼들에게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해당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A씨에게 이 노부부의 명예를 훼손시키려 한 의도는 없었던 만큼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아프게 각인을 하고 있는지 반증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지인 모임에 갔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사업을 한다고 했고 외모도 매력적이고 성격도 무척 외향적이었죠. 지인 모임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저도 그녀에게 호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그녀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상당히 쳐준다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바로 갚길래 이번에도 믿었죠. 그런데 3억을 10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안 돼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니 그녀의 집이며 상가며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남편 앞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지금도 3억이면 무척 큰 돈인데 그렇죠. 10년 전에 3억이면 지금 한 30억 정도 됐을까요? 네, 10년 전 3억이면은 작은 집 살 수 있었잖아요. 그죠.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요. 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기다려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인가 봐요. 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꿔줬을 경우에는 차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1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효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시효는 이제 그 소멸시효라고 이제 일반 개인 간에는 10년이거든요. 상거래는 5년이고. 근데 만약에 이 사연 같이 만약에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갚지 못하겠다. 그렇게 사실 법적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꿔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적 권리구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요. 네. 지금 재산을 또 모두 남편한테 돌려놨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에게 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뭐 가끔 이제 남편이나 아내한테 대신 돈을 갚아라. 또 자녀가 돈을 꿨으니까 부모한테 대신 갚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부부나 뭐 부모 자식 간이나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뭐 가족이라든지 지인, 친척한테 대신 이제 갚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가족이라든지 지인이 연대 보증이나
뭐 다른 담보를 설정했다면 그 사람한테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뭐 배우자라든지 가족한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뭐 요즘에 이제 연예인 비투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연예인들 부모가 이제 돈을 이제 꿨으니까 연예인 뭐 자식이 대신 갚아라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건 법적으로는 맞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쵸. 아무리 연예인을 보고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 부모한테 이제 돈을 꿔줬으면 부모한테 받는 게 원칙이고 다른 가족한테 청구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일부러 자기 재산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은 거일 수는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돈을 이제 본인이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가지고 재산을 은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이제 은닉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처음부터 본인이 쓰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돈을 자기 명의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인 명의로 이제 지인 통장을 빌려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나중에 나 몰라라는 경우, 내가 받은 거 아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이제 준 거 아니냐. 심지어는 내가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가 있고요. 민사적으로 사행의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으면 다시 채무자 앞으로 돌려놔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론상은 있지만 실무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입증을 해가지고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라든지 강제 집행하기 전에 어떤 그 보존 조치 이런 걸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행위 취소 소송은 또 이게 그 재산이 돌려진 걸 안 날로부터 또 1년이고 맞습니다. 기한도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죠. 쉽지가 않죠. 네. 우리 변호사님 처음에 이제 이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차용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네.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지 또 네. 차용증의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 네. 그게 의외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뭐 공증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얘기 나온 김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공증은 비용도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은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차용증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쓰세요. 차용증이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돈을 꾸는 사람 채무자, 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꿨는지. 그래서 채무자의 주소가 들어가야 됐고요. 원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원금을 쓰시고, 이자, 연 10%, 20%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들어가야겠죠. 뭐 1년 후에, 2년 후에 변제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날짜와, 그 다음에 이 채무자의 이름과 이제 서명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명보다는 날인이 좋고, 날인도 일반 막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이나 네. 지장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공증은 받아도,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되긴 상관없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네. 어떤 경우에 공증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됩니까? 공증은 이제 이 사람이 혹시 나중에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거나 번복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게 좋고 공증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 어떤 인적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좋고요. 또 이 공증을 받으면은 이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공증이 있어요. 네.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경우. 그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들기는. 비용이 좀 비싸죠. 네. 네, 그럼 차용증이 없다면은 뭐 어디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진 않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차용증 쓰자 그러면 또 이거 싸우자는 거냐. 네. 친구끼리 가족끼리 차용증을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 은행에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은행 입금증이 증거가 되는데 근데 은행 입금증 이 하나만 가지고는 좀 증거로서의 효력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돈이 누구한테 갔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만 용도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줬다. 그냥 줬다. 나 가지라고 줬다. 그렇죠. 투자금이다. 네, 뭐,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금증은 이제 보조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좋은 증거는 녹음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했을 때 그 대화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얼마를 갚을 건지 녹음을 하시고요. 또 간편하게는 전화 통화를 녹음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시는 게 몰래 녹음하는 게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은 제3자가 몰래 도청을 하는 경우에 처벌되지만 당사자 간에는 이제 동의 없이 녹음해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자신의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녹음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톡이라든지 문자로 네. 어떤 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보조적인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의 이제 마지막에 자, 돈을 갚지 않으면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시선을 은닉하기 전에 감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한데 소송은 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네. 이 내용 증명은 본인의 이제 그 권리 주장 사실을 이제 우체국에다가 이제 그 내용 증명을 이제 접수하면 되는데 네. 그걸 우체국에서 발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 증명이 꽤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갚아라 할 경우에는 안 갚는 사람이 많지만 이 내용 증명을 딱 보내면 서면으로 이제 딱 그게 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경각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용 증명이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 내용 증명을 이제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용 증명을 보낸데도 이제 주지 않는다. 그럼 부득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도 일반적인 재판보다는 지급명령이라는 간이한 재판이 있거든요.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연 주시면 보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남편 명의로 재산을 다 돌려놨다고 하니까 네. 이게 좀 큰일이기는 한데요. 네. 이게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리면 남편 네. 명의 재산이 있어도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네.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전혀 못 받게 될까요? 이러면은 정말로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에서 파산 면책을 하거나 개인 회생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갚는데 개인 파산이나 면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갚지 않고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비청산을 하는 거거든요. 비탕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채무자가 개인 파산이나 면책을 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채권자는 너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법에서는 이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개인 파산이나 면책을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 사건에서는 개인 파산이나 면책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네. 개인 파산이나 면책을 받기 전에 빨리 법적 구제를 신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사연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할 수 있는 건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은 달라고 빨리 내용 증명을 보내보고 그렇죠. 또 남편 명의로 된 것을 이제 아셨으면은 네.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네. 생각해 보시는 것이 네. 지금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대여금과 관련해서 차용증 쓰는 방법까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또 신청곡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최효섭의 세월이 가면 신청하겠습니다. 아, 네. 세월이 가도 저희 잊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왜 슬퍼지려고 그래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최효섭의 세월이 가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